이렇게 위험한 음주운전을 자꾸 해요. 그러면 강력한 경고가 필요합니다. 가장 강력한 처벌은 실형이죠. 요즘은 두 번째 음주운전만 해도 실형해야 되나 법원이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, 사실은. 지난 영상에서는 여섯 번째 음주운전하셨던 분이 두 번째 변호사 저를 찾아오셔서 벌금으로 사건이 종결된 이야기를 해드렸잖아요. 네네. 오늘은 그 당시에 원래는 그분이 찾아오셨지만 임민수 아나운서님을 모시고 하는 거니까 그분의 따님이 찾아오신 걸로 해가지고 네. 상담하는 것 같은 가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자, 저희 아빠가 지금 음주운전 6번째 한 거죠? 네, 아빠가 이제 여섯 번째 음주운전을 해서 따님이 여러 가지 경로로 변호사를 막 찾아가지고 지금 찾아오실 거예요. 아, 알겠습니다. 그렇다고 하고. 실제로 저희 아빠는 음주운전 단 한 번도 안 했습니다. 연기예요, 여러분. 정상 가족이에요. 너무 정상입니다. 안녕하세요, 김우석 변호사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제 얘기 들어보니까 여섯 번째 음주운전 사건으로 찾아오셨다고 하던데. 저희 아빠가 음주운전을 이번에 걸려가지고 조사를 받고 계시거든요. 6번째다 보니까 실형이 날까봐 무서워서 첫 번째 변호사님을 찾아갔었거든요. 수석 변호사님이라고 해서 그 사무실로 간 건데 처음에 상담만 조금 하고 다른 분한테 간 거예요. 그래서 그냥 음주운전 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하고 주신 게 있는데 매뉴얼 같이 있었거든요. 네. 그래서 그 매뉴얼대로 조사를 받으면 되겠다라고 처음에는 생각을 했는데 뭐가 없을 것 같아서. 네. 기계적인 패키지로 뭐가 된다는 느낌을 받으셨던 것 같고, 이렇게 해서 선처가 될까? 이런 생각이 드셨던 것 같아요. 맞아요? 저희 아빠한테 아버님 이런 게 있으니까 아버님만의 호소를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. 이런 식으로 말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없더라고요, 따로.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상담하셨던 고참 변호사님 그분이 계시고 실제로 실무하신 좀 연차 낮은 변호사님이 계셨다는 거잖아요. 두 분이 같이 팀으로 해가지고 변론 준비를 하시던가요? 아니요,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. 그러면 고참 변호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상담을 하면서 이거는 어떻게 풀어가고 어떤 내용이 중요한 거고 이런 내용을 반드시 주장해야 되고 이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런 증거가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시지는 않던가요? 그런 건 따로 없었어요. 그래요? 그냥 이런 경우에는 이분이 잘한다. 저희 그럼 뭐 이런 얘기는 혹시 하던가요? 이 사건에서 아버님한테만 있는 특별히 뭐 안타까운 사정이라든가 참작해 줄 만한 사정이라든가 이런 거는 잘 찾아져 있을까요? 아니요. 그러니까 그런 걸 얘기를 그래요? 하고 싶은데 따로 여쭤보시지도 않았다고 하고. 물어보질 않았었어요. 네. 변호사가 여러 가지 스타일이 있는데 의뢰인이 하시는 말씀만 이렇게 받아 써서 변론하시는 분도 있고요. 또 어떤 분들은 물어가시면서 찾으셔서 받아 쓰는 변호사, 찾아가는 변호사가 있습니다. 근데 그렇게 하면 위험합니다. 여섯 번째 음주운전은 기본적으로 실형을 각오해야 되는 사안이고요. 실형이 날 수도 있어요. 실형 충분히 날 수 있습니다. 여섯 번째 음주운전은 녹록한 게 아닙니다. 아버님 혹시 음주운전 여섯 번째시면 집행유예 전력도 있고 벌금 전력도 있고 그러시죠? 네네. 음주운전으로 아버님 실형 받으신 적은 있으세요? 아니요, 아직 없어요. 그러면 지금 실형을 걱정하셔야 될 상황인 거예요. 잠깐 제가 여기 써가면서 이야기를 해볼까요? 기본적으로 음주운전이라는 게 있어요. 음주운전 왜 처벌할 것 같으세요? 사회적으로 심각하니까. 위험해서 처벌합니다. 음주운전하면 사고 낼 수 있어요. 그러면 자기도 문제지만 남도 문제가 됩니다. 이렇게 위험한 음주운전을 자꾸 해요. 그러면 강력한 경고가 필요합니다. 강력한 경고가 뭐겠어요? 처벌이 올라가는 겁니다. 가장 강력한 처벌은 실형이죠. 사람이라는 게 한두 번 실수할 수는 있어요. 요즘은 두 번째 음주운전만 해도 실형해야 되나 법원이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, 사실은. 그런데 여섯 번째 음주운전? 되게 심각한 거예요. 그러면 제일 먼저 내가 음주운전을 했는데 위험하지 않다가 아니라 위험성이 낮다는 이야기를 해야 돼요. 첫 번째로 중요한 이거 게. 되게 중요합니다. 네. 그리고 선처를 받으려면 관심을 받아야 되거든요. 이 사람 선처해 줄만 하네. 왜? 범죄는 저질렀고 잘못한 거 맞는데 딱한 사정, 좀 안타까운 사정 이런 게 있다 라고 해야 선처해 줄 생각이 드는 거죠. 이런 선처는 이거 우리가 이제 양형변론이라고 하는데요. 이 사람을 얼만큼 처벌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거는 감성의 영역도 있어요. 감성도 필요해요? 당연하죠. 이게 당신이 잘못했어. 그런데 이번에 한 번은 좀 봐줄만 하네 라는 공감이 들어야 돼요.
그런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. 이런 게 실제로는 음주운전한 동기랑 연결되어 있어요. 예컨대 내가 음주운전 했어요. 그런데 우리 집에서 내가 술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우리 애가 다쳐가지고 급하게 병원에 가야 돼 생겼어요. 내가 소주 한 두어 잔 먹었어요. 그러면 안 되겠죠. 택시를 불러서 가는 게 맞겠지만 너무 급하고 택시 불렀는데 안 오면 음주운전 될 수도 있지만 일단 애 때문에 갈 수밖에 그쵸, 없죠. 그쵸. 왜냐면 애 피 철철 나는데 위급하니까. 어떡해요. 네. 그런 경우에 음주운전 되지만 딱하잖아요. 이 사람이 습관적으로 음주운전을 해요. 그러면은 나쁜 사람이죠. 근데 특별히 그런 사정 때문에 운전을 한 거예요. 그럼 이 사람 재범을 할까요, 안 할까요? 안 할 거. 기본적으로 안 할 거예요. 그런 거에 대한 사정을 설명해 줘야 돼요. 그래서 위험성이 낮다는 거에서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이만큼 나왔는데 실제로 뭐 취하지 상태가 별로 아니었었다든가 내지는 이 사람이 절대로 다시 재범하지 않을 것이고 그동안도 음주운전 해온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특별한 사정이 생겨가지고 안타깝게도 음주운전을 좀 했다. 근데 그나마 위험성은 낮다.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됩니다. 이거를 어떻게 증명해 갈까가 제일 중요한 거고, 그리고 이거는 나의 사정이어야 합니다. 나도 있고 너도 있고 모든 사람한테 다 있는 사정이에요. 그럼 뭐하러 선처해줘요? 맞아요. 관심도 못 받을 것 같아요. 그럼 다 똑같은 사정이 있는데 제가 구속이 되면 우리 가족은 어떡합니까? 직업을 잃고 우리 부모님들이 있는데 그리고 제가 그동안 뭐 표창장도 받았고 나름 열심히 성실하게 살았습니다. 한 번만 살려주세요. 라고 모든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. 네. 판사가 이 이유를 가지고 선처해주면 다 선처해줘야 돼요. 선처 사유가 안 됩니다. 그런데 모든 선처 판결문에 이 이유는 다 써져 있어요. 그래서 실제 뭘 가지고 선처하는지 모르는 분들은 다 공통된 사정이니까 이게 중요한 줄 알아요.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한테만 있는 사정에 플러스 공통사정이 돼서 선처가 되는 거예요. 그러면 공동사정은 없어도 솔직히 되고 나한테만 있는 그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의 이슈입니다. 그래서 아버님 케이스에서 이런 사정이 있는지를 찾아야 돼요. 아버님 음주운전 그때 왜 하신 거예요? 이번에 음주운전 한 거는 친구분이 상담 좀 해줄 수 없냐, 나 좀 위로해달라는 식으로 전화가 왔는데 아빠가 당장 안 가면 진짜 큰일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아빠가 간 거예요, 그쪽으로. 근데 그 아빠 친구분 계신 데가 굉장히 좀 잠깐만요. 근데 그 아빠 친구분 그렇게 만나셨다는 증거가 있어요? 무슨 휴대폰 내역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요? 카톡이랑 통화 기록 있고. 그 카톡에 자기 되게 힘들다 뭐 이런 얘기 써 있나요? 네. 그렇게 힘들어서 막 죽을 것 같은 사정이 뭔데요? 그분이 일적으로도 많이 안 풀리고 가족들하고도 트러블도 많고 해가지고 진짜 못 살겠다 막 이런 식으로 하셨었대요. 지금 아침에 연락이 왔다는 거 보니까 새벽에 연락이 온 것 같고 그러면 밤새서 그분 뭐 고민하다가 아버님한테 연락했다 이런 말인 거예요? 그분이 밤에까지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. 아, 네네네네. 그래가지고 이제 일 끝나고 아빠한테 연락을 한 거고 아빠는 그때 워낙 외진데다 보니까 아빠가 간 거죠, 차를 끌고. 아니 근데 그런 상황에서 아버님이 꼭 술을 드실 이유는 없잖아요. 그분이 너무 힘드시니까 아빠가 그러면 일단 아침을 먹자고 했대요. 그래서 아침을 먹으러 갔는데 그분은 소주를 시켜서 한 6병? 그 정도 드셨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술도 취하시고 워낙 힘든 부분이 있다 보니까 막 난리도 치시고 아빠한테 너 왜 술 안 먹냐? 너도 나 무시하냐? 막 이런 식으로 하셨다고 하더라고요. 입만 좀 이렇게 조금씩 되다 보니까 조금 되는 게 길어져서 한 2잔? 3잔 아빠가 못 견뎠다고 하시더라고요.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리운전 불러가지고 가면 되지. 왜 굳이 아버님이 직접 운전해요? 아침 시간이고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도시랑 잘 잡히지도 않고 아빠가 또 아침에 저희 병원에 데려다 줘야 돼가지고 다시 와야 되는 상황이었고 병원 가는 거 꼭 아빠가 데려다 주지 않고 다른 사람이 데려다 줘도 되잖아요. 예정이 그랬었다고 했어요. 그러니까 술을 아예 먹을 생각도 안 하고 갔었는데 아버님 6번 음주운전 하셨다고 했는데 그 전에 음주운전은 왜 하신 거예요? 이거 판사나 검사가 보기에는 음주운전 한 번 해도요. 이 사람 맨날 음주운전하고 다니는데 걸린 게 한 번인지라고 생각하거든요. 왜냐면 음주 단속 당해보셨어요? 아, 네. 거의 없죠. 네.
음주 단속에서 걸릴 정도면 자기 음주운전 평상시에 많이 하고 다녔을 확률이 높습니다. 그러니까 단속할 때 걸리는 거죠. 이게 기본적으로 법원과 검찰이 음주운전, 무면허운전 바라보는 기본 시각이에요. 그러면 실제로 아버님이 맨날 음주운전 하셨는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. 그런데 6번 음주운전 하신 그 전에 음주운전이 어떤 것이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. 아버님 그 전에 음주운전은 왜 하셨나요? 저희 아빠가 지금 사업하고 계시거든요. 그 전에도 사업을 하시다가 잘 안 됐어요. 그래서 시골 같은 데로 이사를 갔어요. 저희가 이렇게 도시 이런 공장 이런 데서 일을 하시다가 술 먹고 집에 가려고 하면 대리가 안 잡히는 거예요. 그리고 뭐 대중교통을 탈 수도 없고 그러니까 대리가 입장에서 거기 갔다가 나올 수가 없으니까 잡히지도 않고 그렇다고 대중교통을 탈 수도 없고 그래서 아빠가 그때는 술 먹고 이렇게 집에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지금도 계속 아버님 음주운전 자주 하시는 상황인 거 아닌가요? 아니요. 그러고 이제 서울로 아예 이사 와서는 음주운전 아예 안 했어요. 지금은 저희가 지하철역 가까이 살고 있거든요. 그래서 아빠가 이사 오고 나서는 애초에 술 마실 것 같으면 차를 안 갖고 나가세요. 뭔가 참작할 만한 부분들은 있는 것 같은데 아버님 모셔오셨으면 좋겠어요. 아버님이랑 조금 더 얘기해봐야 될 것 같고 친구분한테 실제로 그런 딱한 사정이 있었는지 그런 부분도 증명이 돼야 될 것 같고요. 근데 가족 병원에 가는 상황이었다고 했었는데 가족 병원에 가셨으면 무슨 병원 진료한 내역이라든가 그리고 가족이 꼭 아버지가 가서 차를 그렇게 갖다 줘야 될 만한 그런 정도의 아픈 사정인지 그런 거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아버님 선처가 되려면 6번 음주운전 하신 분이기 때문에 맨날 음주운전 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 하고 근데 이번에 좀 안타까운 것들이 좀 겹쳐서 운전을 하게 됐다. 그리고 혈중 알코올 농도가 그렇게 높지 않으신 게 그나마 다행입니다. 소주 두세 잔이면 그렇게 높으시진 않았을 거예요. 그런 것도 나름 참작이 될 것 같고 아침에 외진 곳에서 있었던 일이라는 것도 좀 알겠어요.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딱한 사정들이 증명이 가능한 상황인 것 같고요. 일단 아버님 모시고 오시면 아버님 얘기를 해보고 또 길을 찾아보죠. 이게 뭐 장담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닌데 선처가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사안인 것 같습니다.